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에 태어난 애가 27만 5천 명에 불과한데 45조를 저출산으로 작년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1억 6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서 넣은 게 세계 최고의 저출산, 이제 인구 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그 세부적인 방법론은 다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되었어요. 그럼 이쯤 되면 저출산은 지금 현재의 저출산 대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무슨 이 세 번째 아이를 놓으면 5천만 원을 준다라는 지자체가 나오고 그걸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애를 세 번째 낳았을 때 5천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요. 이런 식의 돈을 주고 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는 그거는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애들을 낳았다가 애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자녀 5명 재혼했다라는 부부가 당첨되자, 아파트 당첨되자, 자, 자녀 5 두고 있으면 이 당첨 점수에서 매우 높아서 당첨되기 쉽죠. 당첨되니까 이혼하고 위장결혼, 위장전입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사례가 197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집을요, 제가격 주고 사는 것도 경쟁이 심해서 당첨되기 위해 이 짓을 합니다. 새 아파트 받으려고요.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사상 최저라서 교대성은 운다. 6년 내 초등학교 입학이 36% 급감을 할 거다. 학령 인구 줄어서 임용 재수가 늘고 선생 백수들이 늘어날 거다. 시험 붙어도 발령 대기가 3,000명쯤 되고 서울 교대 취업률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지금 저출산의 부작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저출산의 문제는 한국에서 주거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소득이 있어도 집만 있으면 결혼해서 두 사람이 맞벌이 하면서 그 집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가면서 얼마든지 애를 낳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국가적 주택 공급, 그런데 이러니까 또 이상하게 국가가 집을 공짜로 주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외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가?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유일한 대안인데 유일한 대안을 왜 다 채택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주요 정책이나 사회경제 방향, 언론 보도, 공무원들의 행동, 정치인들의 행동, 그리고 집권자의 행동이 전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세력과 비싼 아파트 공급 세력, 즉 재벌 건설사, 여기에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가적 원가 판매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아파트를 원가로 판매하면 기존에 대한민국의 상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기한 아파트들의 가격이 떨어질까 봐. 또 그들에게 막대한 뒷돈을 찔러주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벌 건설 회사가 망할까 봐. 언론부터 여론을 형성하는 모든 오피니언 리더, 이런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심지어 대학 교수들까지 다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 외에는 지금 어떠한 출구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나라가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인구 감소 시대에 문가리가 공무원을 9만 명을 늘렸어. 자기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연 평균 3만 명씩 늘려서 MB 때의 14배라고 합니다. 총 17만 명 정원을 공략했고 328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국가로 가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월세, 전월세 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 속에서 이제 전세는 없어지고 보증금과 월세지요. 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리얼한 부분을 보도하는 언론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집을 사고 싶어서 돈을 갖다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선량한 민간인들이 엄청 많은데
국가가 여러 규제를 해서 충분히 아파트를 공급 못하니까 지금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투기꾼들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제가 물어봅시다. 지금 전국을 돌면서 규제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는 1억 내외의 조그만한 주택까지도 지방주택까지도 사들이고 있는 이 세력들이 정말 투기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까? 전국에 조금이라도 투기해서 예외 지역인 지역이 생기면 가서 사들이고 이제는 강남이 아니라 주요 지역이 아닌 서울 변두리 지역에 정저가 아파트를 사모으고 있는 이 세력이 투기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고 싶은 20, 30대가 그렇게 많고 그들이 그야말로 집 살 능력을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이 주택 수요자들은 원하는 곳에 집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을 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전월세 대상자들은 그렇게 해서 집이 많이 공급되면 그들이 낼 수 있는 가격으로 전세나 월세를 살 수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자, 이 나라에요. 이제 전세는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전세 시대는 오지 않고 이 나라에는 이제 월세만 남아가고 있어요. 자, 내가 벌어서 월세를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 집값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됩니까? 소득 1분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택 중에서 하위 20%의 주택을 살려면 20년을 기다려야 되고 상위 1분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 소득으로 상위 1분위에 해당되는 가장 비싼 주택을 살려고 하면 한 푼도 안 쓰고 15.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1분위나 5분위가 절반만 수익 중에 저축하고 절반은 써야 되죠. 먹고 살고 교육시키고 50% 저축하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분위는 40년 걸리고 5분위는 30년 걸립니다. 제일 잘 사는 상위 20%도요. 자기가 절반만 쓴다 하면 자기 월급을 다 모아서 집을 살려면 30년 걸려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집 살 수 있겠어요? 보통 30살쯤 소득에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하면 60살이 돼야 집을 삽니다. 1분위는요. 30살에 한다 하면 70살이 돼야 집을 삽니다. 집 살 때 되면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죠. 자,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용인되는 이 세상이요. 옳은 거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단 한 명이라도 튀어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건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한다고 보십니까? 안철수가 왜 안 한다고 봐요? 나경원이나 오세훈이도 못할 겁니다. 야당에. 여당에 있는 놈은 말할 거 없고 박영선이도 못하고요. 우상호도 못하겠죠. 왜? 이들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보수 언론이나 주요 언론에 의해서 따돌림 받고 그 다음에 재벌들이 또 그를 따돌림 시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선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하려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는 뭐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회의원쯤 돼서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막대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고 있고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재산을 스스로 줄어들게 할 정책을 발표할 리 없겠죠. 그러니까 기껏해봤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나 규제 확대밖에 못하고 이 보수판에는 용적률을 넓혀주라. 건설회사들의 규제를 풀어줘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돈 벌겠어요? 건설회사 놈들만 돈 벌겠지요. 재벌 건설회사요. 그러니까 황강수처럼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를 주장하면 투명인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요 10만 명을 서울 도심에 모아서 집회를 한들
언론이 저한테 한 줄 보도할까요? 심지어 조국 물러나고 정경심이 구속시키라고 채널A, TV조선 앞에까지 가서 집회를 수천 명을 끌고 가서 해도 보도 한 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너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난 놈이다. 너 같은 놈은 절대로 너가 우리 보고 욕을 하고 니한테 대해서는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너를 보도하는 것 자체가 띄워주는 거니까 보도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확고하게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요. 우리 행명21 당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요. 서울시장 선거하는 사람 유세장마다 따라다니면서요.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를 갖다가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이 보도하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마다 전부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행명21 해가지고 요구하고 나서고요. 그리고 후보가 지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답하지 않느냐고 묻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당원이 그때쯤 되면 한 2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당원이 전부 다 이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부분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거리에서 피켓팅을 하고요. 코로나 와중에 혼자 서서 1인 시위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다니는 요지마다 서서요. 1인 시위로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를 요구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요. 변화는 기득권이 약자를 위해서 변화를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약자의 투쟁을 통해서 변화를 끌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요.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열중할 게 아니라 이런 선거의 시기에 캠페인장으로 삼아서 꼼짝 말고 우리의 주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싸워야 얻어냅니다.